안녕하세요. 금번 2024 EY 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서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우승엽 파트너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EY 한영 세무부문에서 국내 세무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텍스 서비스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고 ESG와 관련해서는 서스테이빌리티 텍스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EU에서 2023년에 새롭게 도입한 CBAM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금일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CBAM 제도의 개요, 그리고 CBAM 제도의 도입에 따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이후 검토가 필요한 항목으로서 적용 대상 품목, 재무적 영향도, 마지막으로 CBAM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CBAM 보고서의 순서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CBAM 제도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도입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는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발표하였는데요. 이 17개에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의 해결이나 기후행동 등과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파리 협약이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협약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EU 그린딜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EU 그린딜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경제의 달성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우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수준의 55%까지 감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5%라는 것이 2021년의 Fit for 55로 연결이 되는데, 1990년 수준의 55%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법령 패키지에서 최초로 EU CBAM 도입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EU에서는 2022년에 환경 및 인권 이슈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개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제도라든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EU가 2023년에 CBAM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CBAM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EU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양한 탄소 배출 감소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EU 외의 국가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생산시설을 통하여 낮은 원가로 생산된 물품을 EU로 수출하게 된다면 EU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양한 탄소 배출 감소 노력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그 사이에 환경은 더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러한 EU 외에서 탄소를 배출하여 생산된 물품이 EU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EU로 수입되는 물품 중 탄소를 배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 인증서의 구매를 통한 것입니다만,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여 EU에서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없애고 결과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물품이 EU로 수입되는 것을 막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CBAM의 규제는 두 가지 기간으로 구분하여 시행이 되는데요. 2023년 10월부터 CBAM의 전환기간이 시작되었고 2026년 1월부터는 CBAM 확정기간에 돌입하여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CBAM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CBAM 규제는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확정기간에 돌입할 경우 여러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자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전환기간을 두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이고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에 적용되는 CBAM 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기간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의 6개 품목 중 CBAM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법인이 매 분기가 종료된 이후 다음 달 말까지 CBAM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 전환기간이 시작된 2023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의 3개월 동안 CBAM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말까지 CBAM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환기간에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의 구매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고 CBAM 적용 대상 수입 품목에 대하여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탄소 배출량은 EU에서 발표한 품목별 기본값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2024년 7월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실제 배출량이 아닌 탄소 배출량 추정치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기간의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보고된 부분에 대하여 일정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정기간에 적용되는 CBAM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환기간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개 품목을 CBAM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EU에서는 전환기간 중에 보고서를 분기별로 받아보면서 수입법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본 제도에 익숙해지면 확정기간에는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플라스틱이나 유기화학 제품 등이 추가로 CBAM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관련 물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향후 확정기간의 신고에 대비하여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정기간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데요. 확정기간에는 전환기간의 분기별 신고와 달리 연 1회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2026년에 대한 신고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을 전환기간에는 기본값 또는 추정치로 작성할 수 있는데 반하여 확정기간에는 실제 탄소 배출량을 제3자 검증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도의 내용은 CBAM과 관련하여 발표된 두 가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CBAM에 대한 제도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수립에 대한 규정은 11개의 장에 걸쳐서 정의, CBAM 신고, 내재 배출량의 계산, CBAM 인증서, 벌칙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환기간에 적용되는 CBAM 전환기간의 보고 의무에 관한 이행 법률에서는 내재 배출량 산정에 관한 추정치의 사용이나 CBAM 보고서 제출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CBAM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CBAM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AM 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검토하셔야 하는 항목은 귀사가 EU로 수출하는 품목 중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즉, CBAM 대상 수입 품목의 식별을 목표로 하여 CBAM 대상 품목 분류 현황을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혹시 수출법인과 수입법인이 상이한 코드로 수출과 수입을 하는 품목이 있다면 이러한 품목의 품목 분류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에 품목 분류에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면 품목 분류에 대한 사전 신청을 통하여 품목 분류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CBAM 대상 품목이 정해지면 이러한 물품의 수입에 따라 어느 정도 회사에 재무적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이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즉, 현재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적 영향도를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품목의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들을 포함하여 재무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BAM의 도입에 따른 대응 절차의 수립에 대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 국내 벤더사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EU에 소지하고 있는 자회사에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본사는 CBAM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구축, 그리고 회사의 구매나 물류 등의 다양한 관리부서의 조율 등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EU 소재 자회사가 CBAM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벤더사는 본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EU에 소지하고 있는 자회사는 각 기관별로 본사와 벤더사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CBAM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확정 기간에는 인증서 구매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당사자들의 R&R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 역시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으로 구분하여 그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 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확정, 재무적 영향도 분석, 각 당사자들의 R&R을 정하는 작업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 먼저 전환기간과 확정기간별로 CBAM 보고서 제출 및 작성 가이드라인이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환기간에는 기본값 또는 추정치에 의한 탄소 배출량 보고가 가능하지만 확정기간에는 실제 배출량에 근거한 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기재를 위한 준비 작업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와 연관된 이슈로 협력법인의 대응 수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접 제조를 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품을 구입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를 보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자료는 협력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 자료가 될 텐데, 협력법인이 대기업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러한 CBAM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협력법인의 대응 수준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향후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할지에 대하여도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CBAM 보고 및 신고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R&R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업무 흐름도 또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필요한 업무에 대한 기재와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기재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CBAM의 적용 대상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BAM의 적용 대상은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CN 코드 기준으로 그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N 코드라 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HS 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코드 6자리에 EU에 고유한 2자리를 합쳐서 8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U에서는 별첨으로 CBAM 적용이 되는 CN 코드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CN 코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CBAM 대상 품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CBAM의 대상을 확정함에 있어서 CN 코드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와 유사한 EU의 BTI 제도를 통하여 회신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작업을 통하여 CBAM 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텐데요. EY에서는 EU에서 CBAM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입법인의 수입 데이터를 넣으면 그에 따라 재무적 영향이 계산되는 영향분석 플랫폼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관 품목의 HS 코드와 코드별 순중량, 그리고 관세, 과세 가격 등의 정보를 넣으면 그에 따른 CBAM에 따른 인증서 구매 비용, 즉 재무적 영향이 산출되는 로직입니다. 재무적 영향을 다시 산식을 통하여 설명드리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통관 품목에 대한 내재 배출량의 순중량을 그리고 여기에 인증서 가격을 곱하면 기지불 탄소세가 없다는 전제하에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내재 배출량은 일시적으로는 기본값을 이후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증서 가격은 EU ETS의 주간 종가 평균값이 적용되게 됩니다. 먼저 탄소 배출량의 기본값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EU에서 CN 코드별로 탄소 배출 계수를 발표하였는데 철강, CN 코드로는 73인데 철강의 CBAM 대상 품목별 탄소 배출량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증서 가격은 계속하여 변동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23년 2월에 105유로를 찍기도 하였습니다. 금일 설명드릴 내용의 마지막 항목인데요. 전환기간에 제출할 CBAM 보고서의 구성 요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께서 CBAM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왼쪽 위편에 기술되어 있듯이 M은 필수 정보, O는 선택 정보, C는 조건부 정보인데요. 큰 항목 위주로 살펴보면 1번은 CBAM 보고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즉 보고서 제출일, 보고서 대상 기간, 총 수입 물량, 총 탄소 배출량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요. 2번은 분기 보고서의 신고인인데 신고인 아이디, 이름 및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3번은 수입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6번이 중요한 사항인데요. CBAM 적용이 되는 품목, 통관 시 사용한 수입 통관 코드, 원산지, 통관 번호, 탄소 배출량 등의 자료가 포함되게 되고요. 7번은 CBAM 대상 품목의 직접 내재 배출량과 간접 내재 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게 됩니다. 사실 보고서의 작성은 실제로 수입법인의 입장에서 수입 실적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슈에 직면하게 되고 현재 EU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중이어서 혼란기이기는 하지만 조만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U에서 2023년 10월에 CBAM의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CBAM 제도의 내용, 그리고 CBAM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각 회사에서 검토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전환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는 CBAM 보고서의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본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ESG의 한 축으로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EU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여러분들의 회사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